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C 언어 개발 과정 중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에러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단순히 C 언어에 이용되는 에러뿐 아니고 여기 나오는 에러들은 개발자라면 자주 만나게 되는 에러의 형식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에러의 구조를 한번 정리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게 되면 그래도 그 다음에 에러를 만날 때 조금은 어떤 친구인지 알아보기 쉬울 겁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주니어 개발자들이 에러 자체를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 둬야 될 만한 점은 에러는 우리 개발자로서는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에러가 없는 분야를 상상을 해봐야 해요. 우리 개발자는 너무 에러가 당연시 여겨지기 때문에 에러가 없는 업계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상상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에러가 없는 분야에선 책임이나 스트레스가 수십 배로 커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다리를 우리가 건축을 해야 해요. 혹은 뭐 이렇게 생긴 다리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다리를 건축을 할 때는 이 다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 어떤 문제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론 건축 과정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 자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테스트 혹은 그 만드는 과정 중에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들이 개발하는 과정만큼 수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과정에서 시멘트와 철근은 에러를 던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실수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고 하나하나의 업무가 굉장히 엄격한 프로세스를 따라서 해야 해요. 네, 우리 개발 같은 경우는 잘못 코딩을 해도 에러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더 하면 되지만 건축의 경우에는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훨씬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은 에러로 미리 점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개발하면서 우리가 에러를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이로써 우리의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든다. 그걸 온전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친구인 에러가 C 언어에선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지 말자라고 하는 가벼운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C 언어에서 어떤 방식으로 에러가 동작하고 어떤 에러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네 가지 에러가 있습니다. 컴파일 타임 에러, 그리고 링크 타임, 런 타임, 로직 에러. 네 개의 에러가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보면 뭔지 늘 그렇듯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러보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진 않으셔도 돼요. 이 네 가지 에러를 이해하기 전에 C의 동작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C 언어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그 작업 방식을 이해하면 훨씬 더 습득이 빠르실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소스 코드가 있고 그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컴파일을 한번 해주죠. 그리고 그 컴파일된 기계어를 묶어서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그 묶는 과정에선 링커라고 하는 요소가 작동을 해요. 이게 C 언어의 동작 원리예요. 보다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C 언어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해줍니다. 그 컴파일된 요소를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링커로서 연결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줍니다. 네, 이렇게까지 과정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컴파일 타임 에러부터 알아볼게요. 이 과정 중에 컴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 에러가 언제 일어나는지 대충 파악이 되시겠죠? 방금 전에 그 소스 코드에서 오브젝트 파일로 컴파일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에러들이 컴파일 타임 에러입니다. 둘로 나뉘면 신텍스 에러와 시멘틱 에러가 있어요. 사실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신텍스와 시멘틱이라는 의미도 잘 몰랐거든요. 저같이 영어가 좀 많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신텍스 에러는 문법 에러, 그리고 시멘틱 에러는 의미론적 에러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신텍스 에러, 문법 오류라고 했는데요. 문법 오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맞춤법이 틀린 거예요. 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미콜론을 빠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수로 선언할 때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문법적으로 틀릴 때가 많습니다. 한글로 치면 맞춤법 틀리거나 영어로 치면 스펠링에서 빠뜨린 요소가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시멘틱 에러는 의미론적 오류인데요. 맞춤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신텍스 에러는 맞춤법이 틀렸지만 시멘틱 에러는 맞춤법은 맞는데 그 내부적인 의미에서 오류가 있는 겁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요소처럼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이 문법 자체는, 신텍스 자체는 오류가 하나도 없지만 할당을 할 때 할당 받는 그 요소가 왼쪽에 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적인 규칙에 부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적인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를 시멘틱 에러라고 부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신텍스 에러와 마찬가지로 시멘틱 에러로서 우리가 에러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 뿐이지 충분히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아마 크게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링크 타임 에러인데요. 컴파일된 오브젝트 파일을 가졌을 때 그 컴파일된 오브젝트 파일을 링킹하면서 생겨나는 에러고 링커 에러라고도 불립니다. 컴파일 에러 체크 뒤에 프로그래밍 링킹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링커 에러인 거예요. 헤더 파일이 잘못되었거나 프로토타입이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우리가 함수로 써야 되는데 그 함수가 온전하게 구현이 되지 않거나 뭐 빠진 요소가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체크합니다. 헤더 파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printf 함수를 사용할 때 혹은 scanf 함수 등을 사용할 때 위에다가 추가시켜주는 헤더가 있었죠. 그런 헤더들이 잘못되었거나 빠뜨렸을 때 그럴 때 링커 에러가 발생해요. 에러는 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에러라고 붙고 LNK 그 다음에 오류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오류가 나타난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함수나 헤더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체크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런타임 에러인데요. 런타임 에러 말 그대로 작동할 때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컴파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된 오브젝트 파일들이 링킹 된다. 그 상황을 우리가 빌드 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빌드가 정상적으로 되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러닝이라고 해요. 런타임 오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즉 러닝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0으로 나눗셈을 진행했을 때 이런 경우 나눗셈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런타임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0으로 나누는 건 뭐 시멘틱 에러도 아니고 신텍스 에러로서도 우리에게 전달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갈 때까지 이 에러가 발생한 걸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런타임 오류는 문법적으로도 올바르고 빌드도 방해하지 않아서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작동을 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빌드 뒤에도 꼭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이 런타임 에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에러 하나하나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직 에러입니다. 로직 에러는 컴파일 되고 그 다음 링킹 한 다음에 그걸 작동시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거죠.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컴퓨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문제인 것이죠. 바로 그 문제를 로직 에러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기계적인 오류가 아니고 코드를 설계한 개발자가 구성을 잘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지 못했을 때 로직 에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해결책은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도록 코드를 고쳐나가고 구성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기계는 이 과정에서 에러를 던져주진 않을 거예요. 개발자의 선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로직 에러는 사실 우리 개발자가 스스로 싸워나가면서 이겨내야 할 에러입니다. 이게 마지막 에러 요소였어요. 여기까지 에러를 마무리해 봤고요. 에러의 의미나 발생 원인 그리고 해결법을 염두에 나가면서 개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4가지 에러들 모두 그 의미나 발생 원인 그리고 해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두시면 아마 그 다음부턴 굳이 의식적으로 떠올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에러의 의미가 잘 떠오를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앞으로 많은 에러를 만나시겠지만
그 에러가 모두 우리의 개발을 도와주는 과정이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